삼성을 끊임없이 괴롭혀오던 베트남이 한국의 역대급 강펀치를 맞고 부들대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삼성의 입지가 크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일 텐데요. 실제로 삼성의 수출 회전율이 급성장했던 2018년 1분기 삼성의 기여도는 베트남 전체 수출의 약 27%에 육박할 정도였습니다. 일개 기업 하나가 나라 전체를 견인하는 거나 다름없는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이었죠.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베트남은 초반에는 삼성을 끌어들이기 위해 갖은 알랑방귀를 끼며 접선해 왔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어느 정도 베트남에서 자리를 잡자 베트남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삼성을 다잡은 물고기 취급을 하며 뻔뻔하고 저열한 속내를 내비치기 시작한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한국과 삼성을 뛰어넘어 한국의 역갑질을 실현할 거라며 강자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기조가 나타났던 것은 2019년부터였는데요. 실제로 베트남은 베트남 내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 국민들에게 고마워해야 한다며 자국민들을 위한 코로나 백신 검사 비용을 우리 기업에 떠넘겼습니다. 삼성을 비롯한 우리 기업들은 갑작스러운 베트남 정부의 불통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죠.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에 더욱 큰 욕심이 생긴 베트남은 삼성전자 공장의 근로자를 이용해 삼성의 기술을 유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됐다는 속담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대범해진 베트남은 아예 부장급 이상의 삼성 기술진들과 직접 접촉해 그들을 회유하기까지 했는데요. 삼성은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수십 년 동안 피땀 흘려왔기에 기술 유출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베트남이 아무리 제멋대로 굴어도 미온적인 태도를 고수하던 삼성이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수년을 목표로 천천히 진행 중이던 베트남에 가속도를 붙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가장 분노한 건 다름 아닌 베트남 국민들이었는데요. 베트남 정부의 근시안적인 행태에 진절머리가 난 삼성이 베트남을 떠난다며 베트남 정부를 향해 돌팔매질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베트남은 삼성이라는 초고대 기업의 등장과 함께 헤아릴 수 없는 낙수 혜택을 받으며 고속 성장을 이뤘습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도 있는데요. 2017년 1분기 베트남 GDP 성장률은 5%에 그쳤습니다. 한국이 베트남에 투자한 이래로 항상 7%대의 GDP 성장률을 보이던 베트남 성장세가 덜컥 5대로 떨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경제 분석가들은 이것의 주요 원인이 삼성의 매출 감소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의 실적이 안정되면서 기록적인 매출 실적을 올렸던 2018년에는 베트남의 GDP가 78%로 증가하며 10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러니 삼성이 베트남을 먹여 살린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삼성은 2011년 기준 6만 70억 달러 하나로 약 74조 원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베트남 전체 GDP가 2011년 기준 하나로 약 3,002조 원인데 거의 4분의 1이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셈입니다. 베트남 입장으로서는 삼성전자가 매우 중요한 고객임과 동시에 경제를 지탱하는 거대한 기둥이나 다름없었다는 분석입니다. 상식적인 판단이라면 베트남은 삼성에게 고마워하며 상호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상일 텐데요. 하지만 베트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삼성이 구미에 생산 공장을 짓자 삼성이 베트남을 배신했다. 베트남 성장세의 겁먹은 한국이 베트남 경제 성장을 고의로 방해한다며 말도 안 되는 객기를 부리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이런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며 베트남의 저희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며 분통을 터뜨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 나왔습니다. 바로 일본경제연구센터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베트남이 한국의 태도를 바꾼 이유를 알 수 있다는 것인데요. 제2시위는 최근 아시아 경제에 대한 향후를 몇 년간을 전망한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 속에
아시아 어느 국가가 떠오르다라는 제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 제1CR은 끊임없이 경제 성장을 이루는 국가는 세계에서도 중국과 베트남, 대만뿐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베트남을 크게 주목하며 2030년이면 6%대의 경제 성장률을 꾸준히 유지 중인 베트남이 대만을 제치고 동남아시아 제2의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더해 보고서는 베트남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1인당 국민소득 1만 1,000달러를 기록하는 중진국이 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잠깐 생각해보면 해당 보고서가 엉터리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논리가 아주 이상합니다. 보고서는 현 시점 베트남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집중 조명했는데요. 사실 베트남의 경제 성장률이 가파른 것은 당연합니다. 성장의 여지가 아주 높은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베트남의 GDP는 삼성을 비롯한 한국 기업들과 외국계 기업들의 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초에 기준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죠. 운동선수를 예로 들면 이해가 쉬워지는데요. 운동을 시작할 때는 기록 경신도 쉽고 성장하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확연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높은 기록을 찍을수록 성장이 더뎌집니다. 뿐만 아니라 위로 올라갈수록 힘들어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는데요. 나라의 경제 성장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미국 경제가 7% 성장하는 것과 베트남 경제가 7% 성장하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 세계를 주름잡던 일본에서 이 같은 보고서를 내놓자 베트남 국민들은 한껏 고조되었습니다. 우리의 자식들과 손자들은 우리가 만든 경제대국 베트남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것이라며 벅찬 가슴을 끌어안았죠. 실제로 베트남 경제공동위원회는 해당 보고서를 직접 인용해 게재하며 베트남의 경이로운 경제 성장률을 침이 마르도록 극찬했습니다. 또한 이대로만 가면 베트남이 대만을 뛰어넘고 어쩌면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지의 경제대국을 추월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여기에서 끝났으면 정말 아름다웠겠지만 베트남의 고취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하기라도 한 것처럼 천지분간 못하고 날뛰기 시작했던 것이죠. 베트남은 급기야 현재 국가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을 향해 마치 이미 베트남이 경제대국이 되기라도 한 것처럼 터세를 놓았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경제력을 뛰어넘은 베트남이 곧 한국을 착취할 것이라며 뻥뻥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미있는 점은 베트남이 한국을 뛰어넘기 위해 삼성의 초격차 기술을 몰래 빼돌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도 현재는 굉장히 대범해졌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업계 관계자들은 베트남의 대표 기업인 빈그룹이 물밑으로 헤드헌팅 업체를 이용해 삼성 내 최고 기술자들과 접촉 중이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현재 빈그룹의 자회사 빈페스트의 배터리 국산화 정책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상황인데요. 이를 위해 한화로 약 2천억 원을 투자해 배터리 공장까지 설립했지만 그간 실적이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과 미국 등 배터리 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다투는 나라들이 그간의 노력과 기술을 총집약해서 개발 중인 게 차세대 배터리입니다. 불과 수년 전까지 농사와 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이들이 이를 흉내내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죠. 수십 년간의 기술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기술 유출이라는 야비한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만 무려 37명의 전문 기술진들이 베트남 산하 그룹에 이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더러운 수작이 성공하진 못했습니다. 인력 유출은 있었지만 다행히 삼성의 핵심 기술 근처에도 못 갔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삼성전자 업계 관계자들은 베트남이 끊임없이 기술 유출을 시도 중이지만 이를 근본적으로 근절할 방법이 없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관련 제도나 법규를 만들기 위해서는 베트남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데 베트남 정부가 이를 용인해 줄 리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미 수년째 기반을 잡아놓았던 베트남 공장을 한순간에 폭파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에도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것이 틀림없었죠. 그런데 최근 삼성전자가 베트남의 만행에 참다 못해 분노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간 한관에서만 떠돌던 삼성전자의 단계적 철수가 드디어 가시화된 것입니다. 지난 13일 독일 현지 매체들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독일을 찾았다는 보도를 쏟아냈는데요. 독일은 BMW 등 주요 완성차 업계가 집결해 있는 만큼 이재용 부회장이 BMW 측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삼성이 배터리 수주잔고 문제와 글로벌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BMW와 배터리 합작사 설립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은 외신을 타고 들어가 베트남 기회까지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베트남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삼성전자의 배터리 공장은 원래 베트남에 지어질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삼성 측에서는 이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베트남 강자에 참을 수 없게 된 삼성이 베트남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까지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닌 것은 삼성이 직접 밝힌 해외 투자 계획 리스트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지난달 2016년까지 총 45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대규모 해외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삼성은 반도체와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과 같은 새로운 IT 먹거리를 위해 향후 5년간 450조 원을 투입한다고 하는데요. 이 중 80%인 360조 원은 국내 투자 금액이고 나머지 90조 원은 해외 투자 금액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베트남의 이름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데요. 지난 10년간 삼성전자의 해외 투자 금액의 30% 이상이 베트남에 치우쳐져 있던 것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이례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삼성의 탈베트남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베트남에서 삼성과 공생하던 글로벌 기업들이 부랴부랴 베트남에서의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베트